자, 정읍사 고대 가요로 보지만 사실은 고려 가요적 특성이 있다. 근데 학교에서 고대 가요를 할 거니까 굳이 안 적을게. 응? 이것도 서사시적이라기보다는 서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원적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기원하는 거. 그래,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화자가 여성이고요. 남편의 안전, 무사 귀환, 무사 귀환이라고 적을게요.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 그럼 남편 지금 옆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히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장터에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늦게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얘도 대상의 부재라고 잡을 수 있어요. 시적 상황 대상의 부재. 아까 했는데 자, 부재는 무슨 뜻이다? 이별. 없다가 아니고 이별. 자, 시적 상황 장사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행상이라고 했어요.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뭐라고? 대상의 부재 기다림. 정서 태도 달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며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기를 빌며 남편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달에게 빈다고 그랬죠? 그럼 달은 뭐의 대상인 거야? 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거기 가깝지. 천지 신명. 어? 그 구지가에서 찾으면 어디에 해당될까? 뭐 누구랑 해당될까? 거북이. 그럼 거북이 뭐라고 그랬어? 기원의 대상. 그럼 달이 뭐가 되겠어? 기원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가요적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이 고려가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아직 고려가요를 안 배웠지만 뜻이 없는 거거든. 이거 사실 뜻이 있다고 볼 수도 있대요.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데요. 해야 되나? 이게 이 호랑 말코 같은 자식 이런 뜻이라던데. 아, 이거 안 배워.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읍사 배울 때 우리가 여기 나오는 화자를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면서 천지신명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인고의 전통적인 여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너 이 새끼 장사러 가가지고 계집질하고 있는 거야. 너 그 기다려. 딱 기다려. 뒤졌어. 하고 막 쫓아가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내용이 안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사실 이게 오랑캐 호랑 말코 같은 이런 욕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했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실에서는 그냥 여기 나오는 화자는 전통적 여인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뜻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처럼 뜻이 없는 이런 내용을 여음이라고 하는데 여음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정읍사 첫 번째 중요한 거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시적 상황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국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이게 국문학자들한테만 중요한 걸 거는가? 자, 이거 수능에 나오기는 쉽진 않은데 자, 제가 묶은 거 한번 똑같이 묶어보세요. 자, 이거 색깔 뭐 하느라고 색깔 칠해놨나? 그냥 필기 때문에 하는 거가 보네. 자, 제가 치는 거 잘 치셔야 돼. 똑같이 치셔야 돼요. 가로. 네모를 묶어버릴까? 아니, 가로 칩시다. 가로. 여음만 다 가로치고 빼버릴 거예요. 어기야 가로.
요것도 가로. 어기야 가로. 요렇게 가로. 자, 이걸 다 빼버리면 길이가 자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남는 거야. 요게 몇 줄이에요 총? 6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이거를 자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초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든대를 드대우셔라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초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든대를 드대우셔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정거렸어라. 지금 뭐 같아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3, 4, 3, 4, 3, 4, 3, 4, 3, 5, 4, 3 이거 뭐라고 그래? 그래 이거 뭐야? 시조. 시조의 형식을 3장 6구라고 해요. 요거 여음을 다 빼버리잖아? 다 빼버리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장 6구를 가진 평시조 형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시조 형식으로 바뀐 그 원형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19제 향가 이런 것들이 정제가 돼서 정립이 된 형식이 아마 시조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조의 원형으로 봐요. 자, 어디 필기가 나올까? 안 나오나? 안 나왔었던가 이게? 자, 나오면 색깔만 칠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디다 적을까? 중요한 게 안 나왔네. 자,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우측에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자, 여음을 제외하면 형식이 시조의 3장 6구 형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 정읍사를 시조의 원형 기원이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에요. 자, 요건 따로 줄거리 얘기하지 않고 이거 볼게요. 정읍에 살고 있는 정읍이 어디죠? 지금도 그 정읍 전라도 정읍이에요. 그 전라도 땅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땅이에요? 백제 땅이잖아요. 그러면 백제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을 때니까 고대 국가잖아. 그래서 고대 가요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가요 중에 얘만 백제 노래인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어쨌든 배경설화에는 장사를 나간 걸로 나와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 멀리 남편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후에 이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죽어서 만들었다는 바위 또는 이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던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불렀다. 얘는 망부석 설화와 관련된 작품이기도 해요. 자, 망부석 설화 들어봤어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어쨌든 자,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은 안 적어도 돼. 나중에는 김소월의 시 초혼, 조지훈의 성문, 이런 시 배울 때 여기도 돌이 나오고 여기도 성문 자체가 다 여기 망부석하고 비슷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아왔으면 만났을 텐데 결국 못 만나게 되는 거거든.
가슴에 맺혀 어떤 한의 은결체를 상징하거든요. 풀어지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 초혼이니 성문이니 서정주의 신부 이런 거 다 망부석 설하고 관련이 돼요. 안 적어줘도 되죠? 나중에 하고. 자, 본문 볼게요. 자, 정읍사까지 하고 잠깐 쉬고 문법 들어갈게요. 달하. 낮에 가장 밝은 존재가 태양이고요. 고전의 태양은 대개 임금을 상징해요. 근데 요거는 여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후로 가면 해나 달이나 북극성 임금을 상징해. 여기서는 임금은 아니고 천지신명 하느님이야, 하느님. 화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광명의 대상인, 광명의 존재인 거예요. 거북이하고 똑같았어요. 그럼 하는 근데 반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하는 높임 혹격 조사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달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달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해석 안 쓸게요. 달님이시여. 높이 곰은 강세 전미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거를 높이 또는 높이 좀 돋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서 솟아오르셔서 머리 좀 이라고 시험에 나온다? 틀려? 이것도 똑같아. 머리는 니리티로 넘어간 거거든. 오늘날 멀리야. 멀리 좀 비춰주십시오 이래야지. 머리 좀, 헤드 좀 비춰주세요. 아니야. 유창하게 그렇게 나온다? 아니에요.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 올라서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저제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되죠? 저자는 요즘도 쓰는 저작거리 할 때 그 저자예요. 이는 여기에 이가 붙은 거예요. 요건 뭐뭐에 이런 뜻이야. 너무 어렵지? 나중에 중세 문법 배워야 돼 이거는. 응? 시장에 여러신고요. 기본형은 니다 여단데 지금 다 이해 못해도 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나중에 외워야지. 한번 이런 거 기본적으로 외워놔. 자, 기본적으로 니다 또는 여다, 니다 또는 여다 하는데 이거는 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이고 괜히 했나 보다 이거. 너무 어려운가 본데. 시장에 가 계신가요? 증대랄 드대율세라. 자, 요거 밝은 이미지예요. 밤중에 가장 밝은 게 달이야. 반면에 자, 증대는 어두움의 이미지예요. 자, 함축성 상징성이 가장 강한 단어인데 드대율세라는 디딜까 두렵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사실 지금도 뭐뭐 할세라, 넘어질세라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넘어질세라, 넘어질까 걱정한다 이런 뜻이긴 한데 우리 그냥 니을세라 써도 돼 사실.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는 니을세라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게 해줘요. 증대랄 질퍽한 곳을 디딜까 두렵구나. 자, 증대는 진대 이런 데, 진대 질퍽한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흙탕을 뜻하고. 자, 지금 남편이 시장에 뭐 하러 갔어요? 일 행상 나갔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뭐 팔러 나간 거야. 네. 그러면 팔고 나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팔다 남은 물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부인 줄 어떤 물건을 또 기념품 이런 거 샀을 수 있겠죠? 생필품 같은 거 샀을 수도 있겠고. 자, 그걸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산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돈 많이 벌었잖아.
뺏길 수 있지. 뺏길 수 있고 그 산적에 뺏길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아빠 월급날 뭐 하러 가시니? 요즘은 월급이 통장으로 찍히니까는 그럴 일이 없으려나? 옳지. 술 한잔 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술집에 가면 누가 있어? 옳지. 서비스가 있지. 그럼 너 이 새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야. 아니면 오다가 어두우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진흙탕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산적에게 돈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술집 여주인들과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더 직설적인 찐한 의미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 애기니까 말을 못하겠고 나중에 찾아봐. 자, 이 정도면 됐어. 어쨌든 다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데 들릴까?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부인이 이 새끼 술집에 돈 훔쳐먹으러 간 거 아니야? 딱 기다려. 달로 서치 쫙 해가지고 착착 밝히면 찾으러 가는 그런 걸로 보기도 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응?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 자, 어느 이다. 자, 이거 해석이 어렵다. 자, 어느 이다는요. 자, 두 가지로 해석해요. 여기는 안 써놨네. 문제로만 나왔나 보네. 자,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어느 이다를 하나는 어느 것이나 놓고 오십시오. 자, 오는데 팔다 남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사오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지금도 우리 당근마켓? 사람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물건과 물건을 맞교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네. 믿죠? 그런 거. 지금도 물물교환 하지? 지금도 물물교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에는 화폐가 있긴 한데 아직도 물물교환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쌀 팔 돈도 없다 이런 말 쓰거든. 양식이 쌀이야. 양식 팔. 자,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럼 쌀 팔 돈도 없어. 양식 팔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일까? 쌀을 살 돈, 양식을 살 돈이 없어. 그런 뜻이야. 근데 산다고 안 하고 판다고 그랬을까? 옛날에 물물 이런 거 다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고전 소설 이거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시장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집신을 만들거나 만든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신을 주고 쌀을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신을 팔아야 쌀을 사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신을 파는 게 먼저인 거야. 쌀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쌀을 팔다 양식을 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장에 쌀 팔러 가요. 쌀을 팔러 가는 게 아니고 쌀을 사러 가는 거야. 왜 그런 말이 생겼어? 물물 교환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죠? 어쨌든 그래서 물건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거를 산적한테 안 뺏기려고 돈을 안 뺏기려고 물건 안 뺏기려고 저항하다가 몸 상하지 마시고 다 벌어도 좋으니까 몸은 성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돈이든 물건이든 다 놓고 오세요. 이렇게. 두 번째는 것이 아니고 장소로 해가지고 어느 곳이나 어느 곳에나 정도. 그게 시장터가 됐든 산중이 됐든 뭐 시장이 됐든 산중이 됐든 뭐 술집이 됐든 주막 같은 게 되겠지. 술집 글자 잘못 썼네요. 술집이 됐든 간에 일단 간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거기서 뭐 돈 많이 다 써도 좋으니까 몸이라도 돌아오세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 개새끼 반 죽게 패야지. 자, 농담이고. 자, 바가지 긁히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게 월급날인데 월급의 반절을 술집에 갖다 바쳤어.
뒤지게 맞아야지. 그죠? 자, 네. 자,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자, 자, 요거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자 이해가 감이 안 왔었거든. 네, 자, 나중에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자, 내가 가는데 점글할세라. 해석부터 저물까 두렵구나.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자, 내가 누굴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걸 일단 먼저 보고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화자로 볼 수 있는 거네요. 화자. 내가 남편을 마중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님이 왜 나지? 자, 이해 안 가죠? 남편이 행상을 다니는 길, 남편의 귀갓길, 남편이 가는데 남편의 귀갓길에 날이 저물까 걱정되는구나. 일단 두 번째까지 해볼게. 자, 왜 이거를 남편을 나라고 했느냐? 부부 일심동체니까.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자, 부부는 하나라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해는 하는데 이게 딱 마음으로 딱 느껴지진 않더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랬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간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집에서 부를 때? 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빠. 아니 오빠라고 그래? 네. 아직 젊은 세대시구나. 그 혹시 위에 또 있어? 언니나 오빠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름 불러가지고 누구 엄마 이렇게 하지 않아? 누구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아? 안 해? 또는 옛날에 그 동요에도 있는데 예슬아 하고 불러서 네 하고 가. 아니 너 말고 네 엄마. 들어봤어? 아니요. 자, 이게 남편과 부인이 있을 때 자, 뭐 자기야 아까 뭐라 그랬지? 오빠. 이거 옛날에서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 혼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데 오빠 이러면 이게 각 집안 콩가루지만 만든다고 혼나게 되는 거야. 요즘 많이 그렇게 부르죠. 오빠, 자기야, 뭐 이렇게. 그지? 근데 옛날에는 자, 남편, 부인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당신,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서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남편이 나갔어, 없어, 부인이 있는데 시부모가 또는 시모가 아범 어디 갔느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우리 여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 아범, 누구 어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가 있으면 애기를 따가지고 누구 아범, 개똥이가 있으면 개똥이 아범, 개똥이 어멈. 부를 때도 개똥아, 얘가 개똥아 이렇게 불러. 그럼 개똥이를 부른 게 아니고 개똥이 엄마를 부른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래요. 옛날 어른들은 이름이 4-5개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 5개예요. 범죄자 아니다. 자, 일단 족보에 오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부르는 자가 있고요. 뱃속에 부르는 태명이라고 하나?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성인 돼서 부르는 이름, 주민등록이라는 이름 다 달라요. 그리고 글을 쓰면 예를 들어서 필명이나 호를 봐도 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있으면 법명이나 세례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 몇 개가 되죠,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무슨 의사 박사야.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김닥터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들인데 재수없지. 근데 그게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안 돼. 결혼한 다음에는 어른인 거야. 한 집안의 가장인 거잖아요. 가장을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남편을 하늘 같은 남편을 좀 하늘 같지 않나? 하여튼 남편을 누구야 무슨 뭐 자기야 무슨 뭐
여보 오빠 이러면 이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애기가 있으면 애기 이름을 다 누구 아범 누구 어멈은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그때는 사랑이라고 불렀대. 사랑은요 아우 닭살이다 그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여. 남편이 거처를 사랑이라고 한대. 근데 이건 언제쯤 그렇게 사랑했라고 했을지 모르겠고 고려시대일지 조선시대일지는 모르겠고 사랑채라는 게 조선시대는 있었으니까 조선시대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됐대. 저라고 됐대요. 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저가 저쪽 할 때 전지 나라고 하는 뜻의 높임말의 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라고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감이 안 올까요? 남편은 곧 나인 거야. 자,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구나. 세 번째는 나와 부부의 인생길 앞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하시고요. 가는데 날이 빠졌다고 봐야 돼.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다. 자, 우측에 볼까요? 자, 달은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예요.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고 반면에 증대는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예요. 이럴 때 이거를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말을 써요. 대립적 이미지. 대립적 이미지. 밝음과 어둠의 대립. 그렇게 돼. 요거는 밑에 밝음 있으니까 안 쓸게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어쨌든 얘도 대립, 대조인 거예요. 대조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무사귀환하는 그 기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달에는 무사하게 기원하게 되는 마음을 남편의 무사기원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뭐 객관도 상관물이긴 해요. 기원의 대상인 것이고요. 뭐 감정 이런 건 아니에요. 시 속에 나오는 건 다 객관도 상관물이긴 해. 자, 증대 염려하는 마음이 투영된 소재다. 됐죠? 자, 밑에 한번 1번 봐볼게요. 이 작품은 정읍현에 살던 한 여인이 행상을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며, 자, 행상 나갔으니까 대상의 부재, 안전 기원하며 남편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고려가요는 진솔하게 드러내는데 이건 고려가로 보진 않고 고대가로 보긴 했어요. 자, 어쨌든 서민의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전유일의 백제가요.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밤길을 염려하며 집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달에게 빌고 있다. 달은 뭐의 대상?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광명의 이미지예요. 이 노래 민간의 상기되다가 고려를 거쳐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고, 그래서 고려가요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어기어강들이 어거타릉들이는 궁중음악으로 개편되면서 덧붙여진 것. 요거는 자 적증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려가요일 때 다시 할게. 전달이 되면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바뀌는 걸 적증성이라고 그래요. 내용과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부드러워 보이잖아. 그래서 언어가 이중적이야. 그래서 요건 고려 가요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고려 가요적 특성이야. 요건 그 학계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차 이후로는 계속해서 20년 전 넘었어요. 는 고려 가요가 아닌 고대 가요를 보고 있으니까 고대 가요를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맞는 내용이면 0, 틀린 내용은 X표. 자, 달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저물까 두렵거나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걱정과 염려가 드러나 있다. 걱정하냐 써놓고 또 걱정이라고 그러냐. 네. 맞죠? 화자는 남편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너 이 새끼 뒤졌어 이런 거 아니죠? 반어 아니에요. 남편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천지신명 옳지 달. 모모는 화자의 남편의 닥치는 위험을 비유로 봐도 되고요 상징으로 봐도 돼요. 두 글자 증대. 내 간혼대에는 주체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남편의 귀갓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마중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부부의 인생길로 볼 수도 있고. 됐죠? 자, 요건 두 문제니까 풀 시간 잠깐 줘야 될까? 풀어봐도 돼요. 그래, 풀어와 그러면. 네. 그 채점까지 하고 네. 질문할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